베이비 부머 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AIP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 집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죠. 여기 들어가겠다는 분들은 한 5%에서 10%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주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거는 그 이유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아마 노인복지주택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좀 대체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밥을 주는 아파트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고령화의 한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나가기 싫고, 그죠?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은 뭐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친구들하고라든지 교류 같은 걸 하셔야 되니까. 근데 나이 들수록 이제 아파트 내에서 활동들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내에 이제 커뮤니티도 좋지만 식, 중식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캐터링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금력이 있으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노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집하고 현금하고를 이렇게 자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이 없는데 집만 이제 큰 걸 가지고 계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고요. 40평에 사시는 저번에 잠실에 사는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20평으로 바꾸시고 두 분 살고 계세요. 두 분이 40평에 잠실에 그 크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방 4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캠핑장 떠놓고 그러니까 그 방이 10억씩 하는 거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20평 때도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노인 두 분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옮기시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뭐 활용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실버타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는 제 주변에도 봐도 그걸 원하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특징은 노인들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해요. 젊은 분들 계신데 부대끼면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타운 들어가는 수요보다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늙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줄이시고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주택연금이 공시가 12억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대출도 12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억짜리 정도의 집을, 그죠? 10억 초반대 조금 오래된 집을 하시면 이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택연금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70세에 주택연금에 12억짜리 집을 가입하면 327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노후 대책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국민연금도 좀 있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거의 500 되시잖아요. 그러면 80 넘으시면 그 500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0 넘으면 불편하셔가지고 다니기도 많이 안 다니시고 해외로 여행 가시고 이러는 것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집하고 현금하고는 계속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너무 큰 집이나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뭐 계속 사셔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제분들한테 물려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려주면 90에 돌아가실 거니까 자제분들도 70 다 되셨을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 이렇게 좀 60대 해주면 자제분들도 한 30대 그죠? 이러시면 뭔가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을 40억짜리를 깔고 앉아있고 50평짜리에 사시고 이러면 이걸 증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쪼개셔가지고 본인 집은 그냥 한 10억 초반대로 만드시고 자제분들한테 좀 증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좀 사실 곳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외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쓸 때. 그러니까 막 시골로 가시고 이러면 이제는 잘 안 계신데요. 제 친구 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시골로 가려고 해서 막 덜썩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줄이고 도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저는 가장 병원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니까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뭐 집을 사는 것도 경제 활동이니까요. 지금은 경제 활동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보시면서 좀 지켜보시고, 과거에 이제 그죠? 우리가 탄핵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 번째 겪는 건데,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뭐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